내란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 완벽한 증거죠. 이런 물적 증거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2차 특검을 해야 되고, 노상원은 과대망상 환자가 아니다. 야, 지우가 씨발 지지실에 광고 들어왔답니다. 나도 잘해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거 제작비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까 걱정은 좀 많이 했. 인터넷 끝판왕. 인터넷 끝판왕.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 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건 내가 잘 아냐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가 근무했잖아. 우리가 다 쓰잖아 인터넷을. 근데 약간 손해보고 쓰신 분들이 계셔. 그래서 최대 통신지원금 80만 원까지. 자, 통신요금 80만 원에서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네요. 특히 나이 드신 노인네분들은 이거 몰라. 그런 거를 이제 이어주는 그 인터넷 끝판왕. 그리고 만약에 딴 데서 돈을 더 준다. 거기가 만약 우리보다 할인을 더 많이 해줘. 차액의 150%를 보장한대. 되게 잘한다.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주니까 상담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죠. 미처의 본전이니까. 360일 상시 상담 가능하고 1877-2028로 전화 주시면 된답니다. 1877-2028.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위성전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사용했던 개인 통신 장비입니다. 요거는 이제 또 다른 관계자에게 취재를 한 내용인데, 707 부대랄지 3공수랄지 특전사의 지휘관들은 수백 개의 화면을 띄워놓고 우리 군이 현장에서 작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본다던가 전체적으로 군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장비입니다. 이걸 PRE라고 해요. 이 PRE 장비를 모든 군의 이제 지휘관에게 지급을 했고, 특히 특전사는 이렇게 전화도 되고 메시지도 되고 위치, 고도 이런 것들 모든 정보가 이 전화를 통해서 본부로 전송이 됩니다. 당연히 모든 작전을 하거나 훈련을 하면 지휘관들은 이 장비를 가져가야 되는데, 12.3 내란 당시에 707 부대가 출동을 할 때 특전사에서 지령이 내려온 것은 이 C4I PRE 장비를 갖고 나가지 말아라는 명령이 나온 거예요. 최초의 헬기를 타고 국회로 갔던 707 선발대는 이걸 가져갔습니다. 헬기 떴어, 헬기! 교신 내용, 문자 내용 뭐 이런 것들은 모든 게 특전사령부로 전송이 돼 있습니다. 특전사에 전송이 된 순간 똑같은 정보가 우리 합참의 지휘통제실 서버에도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밝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락가락한 진술 말고 이 장비가 전송한 모든 정보가 특전사령부 서버 그리고 합참 서버에 남아있다. 윤석열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겁만 주고 끝내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아닙니다. 윤석열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우리 군이 움직인 모든 정보가 합참의 서버에 남아있다. 이 장비가 서버로 전송한 그 정보가 내란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 또 윤석열과 노상원 등등은 자신들의 혐의를 입증해 줄 대부분의 증거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물적 증거가 가장 중요한데, 내란이 지금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2차 특검을 해야 되고, 내란의 전모와 실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밝혀내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얼굴 느껴! 최근에 이제 노상원 수첩이 법정에서 논란이 됐는데, 노상원의 이제 주장은 그 수첩의 내용들 폭사를 시키고 배를 침몰시키고 이런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실행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의 생각을 끄적끄적 적어놓은 것뿐이다.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2.3 내란이 일어난 직후에 김어준 뉴스공장 대표가 국회 과방위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당시에 이제 본인에 대한 계엄군의 사살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증언을 했거든요.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음모론이다, 김어준의 망상이다 이러면서 그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다음 주엔가 제가 나가서 그런 얘기를 처음 했죠. 정보사 관계자들을 만나서 노상원에 대해서 좀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그럼 정말 어떤 사람이냐, 정말 이 사람이 뭐 망상에 빠진 환자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정보사 핵심 관계자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본인이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폭탄조끼였어요. 폭탄조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2015년 10월경에 DMZ에서 목함질의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북측이 묘사한 살상용 목함질에 우리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사회적 논란이 됐었고 정보사령부에서 목함질의 사건을 보복하기 위한 비밀 공작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속초에 HID 부대가 있습니다. HID 부대가 보복 작전을 위해서 북으로 넘어갔고 어떤 공작 작전을 한 다음에 돌아오는 계획과 지시 그리고 실행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속초 부대장이었던 분이 올해 2월에 내란 국정조사에 나와서 가림막 뒤에서 그 증언을 했었습니다. 16년에 그 대북 임무 준비를 중요한 임무 준비를 했습니다.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작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HID 요원들을 폭사시켜라 라는 지시를 실제로 했다고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뉴스공장에 나가서 한번 그 제가 취재한 내용을 얘기하고 끝났는데 공교롭게도 당시에 속초 HID 부대장이었던 박민우 준장, 이분이 국회에 나가서 내가 그 지시를 실제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실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올해 한 6월쯤에 이제 제 전화로 몇 통의 문자가 왔어요. 그 폭탄 조끼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든 사람입니다. 원격 기폭 장치를 만드신 업체 관계자의 증언인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상원이 정보사령관일 때 정보사에서 위성으로 원격 폭파 좀 할 수 있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당시에 이상한 상황은 뭐냐면 최대한 단순하고 작고 간단하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라이트 크기만하게 만들어줬어요. 원격으로 폭사시키려고 했다는 거 딱 보면서 야씨 저기다 쓰려고 그렇게 작게 만들려고 했구나. 이제 HID 요원들이 입는 이 조끼 안에 원격으로 폭발을 시킬 수 있는 장치를 구현해라 라고 하는 지시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노상원이 말했던 것이 실제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실행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거죠. 제보가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보시면 그냥 반도체 기판 회로잖아요. 당시에 회로 설계도를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온 거예요. 방금 보여드린 이 회로도대로 물건이 제작이 됐고 정보사에 납품이 된 사실을 확인을 한 겁니다. 납품 시점은 목함질의 사건 이후인 2016년도 초에 정보사의 요청으로 기판을 만들어서 줬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기판이 뭐냐? 실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반도체 회로 설계도대로 제작이 실제로 된 겁니다. 이 기판이 실제로 정보사에 납품이 됐어요. 이 뒤에는 작은 건전지가 부착이 돼 있죠. 위성 전화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폭발을 할 수 있는 기폭 장치를 만들어 달라. 이 조끼 자체를 그냥 언제든지 전화 한 통으로 폭발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작게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거. 그것만 봐도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정보사의 작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 기폭 장치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이게 바로 HID 요원들이 대북 작전을 나갈 때 사용하는 위성 전화예요. 위성 전화라는 거는 한국에서 전화 걸어도 북한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로 전화를 걸면 이 전화의 신호가 이 기폭 장치와 연결이 돼서 폭약을 폭발시키는 구조로 돼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구현이 됐던 거예요. 이 업체한테 처음에 요구한 것은 뭡니까? 이 원격 기폭 장치를 만든 일을 본인들이 못하니까 전문 업체에 의뢰를 했고 납품이 됐던 것이죠. 처음에 이제 샘플 3개만 보내달라고 해서 샘플 3개를 보냈다고 합니다. 노상원은 과대망상 환자가 아니다. 노상원은 본인의 생각대로 실행을 했던 거예요. 지금 노상원 수첩에서 나오는 정말 잔인한 구상들이잖아요. 정권 비판 세력들을 배에 태워서 그 배를 침몰시킨다든가 아니면 중국의 용역업체를 고용해서 이 사람들을 사살시키는 이런 계획들이 실제로 추진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란이 만약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뻔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증거죠. 노상원의 생각은 뭐였냐면 본인이 오비잖아요. 퇴역 군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노상원의 지시를 받으라고 얘기는 했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것이고 노상원이 실제로 지금 당시에 추진했던 것은 보니까 정보사나 특전사 그리고 HID의 오비들을 활용한 방안들이 있었거든요. 노상원 수첩에 중국 용역업체라고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중국에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이 있답니다. 한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에 분점을 두고 있는 중국의 D업체라는 것을 지목을 했어요. 그 업체의 정보사의 중령 출신 요원이 실제로 취업을 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원이 오비들을 활용한 공작을 그 업체를 통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한국에 분점을 두고 있는 그 업체는 대북공작이나 이런 업체가 아닙니다. 그 업체에 취업을 했다는 중령 그분은 데스크에 앉아서 기획, 행정 이런 것들을 했던 분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작전을 수행하려면 적어도 HID 출신이거나 HI 부대장을 역임했거나 아니면 대북 공작 블랙요원 출신이어야 되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롄 지역에 있는 모 업체와 실제로 정보사가 협업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중국의 그런 용역업체들과 네트워크가 있다. 노상원은 당연히 정보사령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제거해야 될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상원 수첩에 있는 그 내란의 계획들은 상당 부분 실제로 실현되고 실행될 가능성이 높았다.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다.